일단은 상승 흐름을 탔어요. 모든 투자 자산의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얘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존 주도 업종이 가느냐 바뀌느냐. 왜냐하면 기존 주도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산, 조선, 전력 이 세 개가 기존 3인방 주도 업종이었어요. 뭐 5배 10배씩 올랐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바뀌었던 게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때문에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마인드셋까지 어떻게 투자를 좀 접근할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참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요즘에 또 분위기가 완전 뭐 또 국장이 정말 뭐 폭주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에 관심들 엄청 많으시고 실제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수익이 또 엄청 낮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장 분위기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국장이 폭등 분위기고 너무 좋다라는 것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사실은 제가 운영한 유튜브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야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약간 조롱조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또는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가신 분들 중에 야 니네 아직도 한국 주식해?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이 뭐 한 20% 이상 오를 때 우리나라 지수는 1년 내내 뭐 보합 또는 살짝 떨어졌고 한 5% 6%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미국은 예를 들어 20%가 오르고 우리나라가 10%가 떨어지면 30% 차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느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느냐가 1억의 투자의 서로의 차이가 한 3천만 원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인데 이 바보들 아직도 국장을 하는구나. 이런 말이 진짜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속상하지만 나는 지능이 낮구나 하면서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올해는 그게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만 강한 게 아니고 세계가 강한 거 아닙니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마감 기준으로 뭐 한 1, 2% 1년 동안 연초 대비 연말까지 1, 2%가 올랐고요. 거래소 지수는 30%가 올랐어요. 그러면 정확히 30% 차이죠. 그럼 올해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과 한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은 1억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익금 차이가.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장 진입은 지능순인데 아직도 국장을 안 하고 있어? 뭐 바보니? 뭐 이런 게 이제 유행인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분위기가 미국장을 왜 해? 왜냐면 실제 상승률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바뀌었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갖고 있는 사람 수익 많이 났다. 이거는 이제 언제부터 갖고 있었냐가 사실 중요하죠. 만약에 뭐 작년부터 아니면 뭐 코로나 이후에 최고점 막 3,000포인트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뭐 본전이 됐거나 그래서 그런 말들 댓글에 되게 많아요. 네이버 카카오 겨우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팔고서 20% 더 갔어요.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오랫동안 물렸던 분들이 본전을 찾거나 또는 본전 이상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산업군이나 테마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퍼포먼스는. 왜냐면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5년 전 대비 뭐 한 5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상승장, 4월부터의 상승장에 2차전지는 좀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테마들, 대표적으로 2차전지 또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산업군들은 뭐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서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해도 별로 안 오른 종목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지수가 올해 뭐 30% 오를 때 종목별로는 2배, 3배, 4배씩 오르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100을 넘었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엄청난 상승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시총 큰 그런 주식들 중에는 뭐 5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떤 섹터가 많이 오른 건가요? 이제 뭐 3,000을 하루아침에 오른 건 아니니까 작년에 뭐 2,5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던 뭐 2,500, 600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작년 12월 9일 날 저점을 한번 찍었었어요. 12월 9일은 바로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부결된 다음 주 월요일이었고요. 인용이 된 게 아니고 부결된 다음 주 월요일. 부결되고. 첫 부결 때 그때 이제 급락을 해서 그때 이제 저점을 한번 찍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4월 9일 날 두 번째 저점은 트럼프가 관세 정책 쓰면서 중국과의 관세를 뭐 145%까지 올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뭐 25%, 26% 올리고 요때 이제 상호 관세 정책을 썼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4월 9일 날 2,280포인트
1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찌 말하면은 4월 9일부터 오늘까지가 한 2달 그렇죠. 보름 정도 됐는데 네, 네. 그 2달 보름 동안 지수가 한 30% 가깝게 올랐고요. 이제 작년부터 움직인 거로 치면은 한 20% 25% 네. 올랐는데 지수가 뭐 30% 오르는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테마는 2배, 3배 오른 테마가 있고 어떤 네. 업종은 못 오른 업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승률로만 본다면 압도적으로 1등은 방산산업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손 이런 종목들은 한 2, 3년 동안 거의 20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천운을 타고난 업종이다라는 말을 저는 유튜브에서 가끔 썼는데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거나 재벌이 되려면 천운을 타고나야 된다고 하는데 방산주가 천운을 타고났죠. 최근 2, 3년 동안 뭐 전쟁 나고 전쟁이 일단 1차적으로 러시아에서 한번 났었고요. 근데 3년 전, 4년 전에 전쟁 난 게 아직도 종전을 안 하고 있고 1년 전쯤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네. 폭격을 해서 또 이렇게 전쟁 한번 났었고 최근 한 2주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고요. 또 이란을 미국이 폭격을 했고 뭐 이런 2, 3년 동안의 흐름이 이게 전쟁 나는 나라도 방위산업 에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군수를 많이 사야 되지만 탱크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미사일도 사야 되지만 전쟁 안 난 그 주변국들 예를 들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국방비 예산을 올렸거든요. 지금 중동 지역도 굉장히 국방비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1차적으로. 네. 또 2차적으로 받은 거는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한국의 조선주 우리 필요한데 방산도 도움 받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방산주, 조선주가 사실 세트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업종 하나만 꼽는다면 방산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주춤주춤했지만 다시 또 이제 재상승을 했는데 전력기기 3인방이라고 있어요. HD 현대일렉, LS일렉,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 3인방은 왜 올랐냐면 작년에 이제 엔비디아가 뭐 AI 가장 큰 수혜주로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 관점에서 미국에서 전력기기들, 변압기기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뭐 5배에서 7배 정도 다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장 많은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꼽으라면 방산주, 조선주, 그리고 방금 말한 전력기기. 이게 이제 한 1년 이상 올랐던 애들이고요. 근데 1년 이상 오른 거 말고 한 6개월 뭐 아니면 3개월 이렇게 오른 애들은 누가 있냐 했을 때 사실은 6개월, 3개월 오른 애들은 새 정부하고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부터 공약에서 1순위로 끌어냈던 게 상법 개정안이었거든요. 상법 개정안 그리고 지수 5천 시대. 이 두 개의 가장 큰 수혜주는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는 지주회사, 저PBR주들 대표적으로 지주회사들 그리고 지수 5천 시대 플러스 금융주는 증권주. 그래서 증권주하고 지주회사가 2-3달, 4달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른 거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원래도 김문수 후보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굉장히 약속을 했었지만 그 약속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추경 예산에서 몇십조 이상을 그냥 AI에다 우리는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장관과 그 비서진들의 인선 중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물려있는 이런 종목들의 관련 그리고 뭐 대표이사라든지 사람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뭐 네이버의 뭐 AI 연구원장이 LG 들어가고, 뭐 LG 연구원장이 들어가고, 또 뭐 심지어 네이버의 전 대표이사가 들어가고 이래버리니까 야 이게 말뿐이 아니고 또는 돈뿐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돈과 사람.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실패할 수가 없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 기업에 돈이 많거나 돈은 없더라도 맨파워가 좋거나 둘 다 좋으면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 부일남 TV 같은 경우 급격한 성장을 하는 이유가 그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똑똑하시고 유능하신 선장이 있고 또 이렇게 회사도 잘 되고 근데 이제 기업도 그렇단 말이죠. 하물며 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간 산업을 고를 때 그 나라의 정책에서 돈을 지원하고 사람을 지원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과기부 장관, 중소기업부 장관을 장관들을 AI 쪽에서 뽑고 심지어 AI 쪽 지원을 한다.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만 물려 있었던
네이버, 카카오, 심지어 카카오의 수많은 관련주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런 애들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방산주는 천운을 타고났고 또 미국의 AI,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전력기기, 또 트럼프의 당선의 조선주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 가장 강했다면 이제 올해 들어서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 국내적으로 가장 큰 호재가 새 정부 출범이었는데 새 정부 출범에서 대선 공약 과정에서 상법 개정안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주회사 그리고 증권주 지수 5천 시대의 증권주 거기에 플러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AI까지 계속 연결이 되니까 지수가 지금 쉴 틈이 없습니다.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차트를 보면은 무슨 막 절벽처럼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너무 일이 잘 될 때 돈을 셀 틈도 없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그 대신에 단점은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쁜데 뭐 또 잠도 쪽잠 자고 하다 보면 몇 달만 지나면 돈이 막 쌓여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그래요. 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가요. 아니 그 큰 시총들이 막 10%, 7%씩 올라가는데 시총 20조, 30조짜리가 막 10%, 20%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항상 또 올라가면 또 이게 주식은 또 뭐 이익을 봤으니까 또 이렇게 또 뭐 이익 실현 매물들도 나오고 하니까 하반기에도 또 AI 아까 말씀하신 지주회사들 증권사가 계속 가냐 아니면 이제 좀 쉬어가냐 이거에 대한 좀 의문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굵직하게는 지수가 쉬어갈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만약 지수가 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주도 끌고 갈 거냐 다른 업종을 끌고 갈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지수가 일단은 상승 흐름을 탔어요. 우리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지금 사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뭐 움직이지도 않던 아파트 값이 뭐 지금 뭐 한두 달 만에 막 10%, 20%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모든 투자 자산의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보합권이 있는 건데요. 박스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박스권이 길수록 또는 하락이 깊을수록 상승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는 단기 폭락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왜냐면은 단기 폭락이 얼마까지 하냐면 1480포인트까지 거래소 기준으로 완전히 급락이 나왔죠. 한 두 달 만에. 뭐 코로나가 우리를 다 전 인류를 죽일 것처럼 급속도로 퍼졌으니까. 근데 그리고서 세계적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되면서 정말 단기간에 2020년 3월 말부터 2021년 7월까지 7월이 3,300포인트 찍었던 고점이거든요. 그러면 1년 3개월이잖아요. 1년 3개월 동안 1,400포인트가 3,300을 가는 거예요. 두 배가 넘은 거예요. 두 배가 훨씬 넘은 거예요. 약 2.5배까지 계산이 돼요. 왜냐하면 1,480 두 배가 봐야 뭐 2,900인데 거기서 500, 400이 더 갔으니까. 그러면은 지수 두 배가 쉽냐? 그때 당시엔 쉬웠죠. 1년에 갔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두 배씩 간 적이 있냐? 있습니다. IMF 때도 두 배 갔어요. IMF 때도 급락이 있었으니까. 급락이 있어서 280, 300에서 한 1년 반 만에 1000포인트까지 3배가 갔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크게 움직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방금 말했던 급락이 있었을 때.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처럼. 그럼 급락이 아니고도 두 배가 있을 수 있냐 했을 때 조정이 길었을 때는 두 배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조정이 꽤 길었죠. 왜냐면은 고점 이미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급등을 해서 2021년 여름에 3,300을 찍었거든요. 근데 단기 급락은 아니지만 3,300에서 지금 4년 동안 지금 2025년이니까 4년이잖아요. 지금 다음 주 7월이니까 정확히 4년이거든요. 4년 동안 4월 9일 저점이 2,200이니까 3,300에서 2,200까지 단기 급락이 아니고 서서히 뼈를 말라 죽이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신대하고 놀릴 정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4년이나 떨어지는 그걸 왜 아직도 하고 있어? 이런 놀림을 받으면 또 국장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급락하면 V자형 단기 급등이 올 수 있고 4, 5년 동안 이렇게 좀 천천히 빠졌지만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 5년 동안 빠져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급등이 과연 그러면 언제 끝나냐의 문제인데 이제 3개월 됐어요. 4월 9일부터 6월 말까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오를 정도의 상승 각도가 아니고요. 3개월 오를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에서 이런 매매 기법이 있어요. 제가 쓴 여러 가지 책에 매매 기법이 들어가 있는데 신고가 매매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에서도 사실 살짝 먹힐 수 있어요. 뭐가
이제 오를 때 지수의 신고가 매매 기법을 부동산으로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30억짜리 뭐 요즘 뭐 워낙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예전에 한 10억짜리 이렇게 예를 들면 되는데 지금 그냥 30억짜리로 들게요. 어차피 강남에 뭐 30억 다 넘어갔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3년 동안 30억을 못 넘습니다. 29억, 28억, 29억, 30억, 다시 29억, 20억. 그럼 30억이 고점이에요. 네. 역사적 신고점. 그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가장 비싸게 샀던 게 30억이에요. 그럼 거길 몇 년 동안 못 넘는다는 얘기, 그거 우리 매물벽이라고 해요. 왜냐면, 나 2, 3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30억 다시 안 넘나 봐. 나 30억에 팔을래. 계속 30억, 29억에 사람들이 내놓는 거죠. 그래서 30억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30억을 탁 넘어서서 31억. 32억이 되는 순간 그 아파트를 샀던 매수자들 모두가 돈을 벌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나 그냥 본전되면 팔을래, 안 올라서 팔을래 했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신고가 매매 기법이거든요. 네. 신고가를 뚫으면 몇 년 동안 30억을 못 올라갔던 아파트가 31억이 되는 순간 35억, 40억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물을 안 내놓게 되는 거네요. 어찌 보면. 난 어차피 이제 이득 났고 앞으로 네. 더 올라갈 거니까 나는 뭐 사겠다는 사람 많은데 내가 못 하겠나 이런 상태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신고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가가 아닐 땐 나 예전에 이거 산 가격 오면 팔을래. 그렇죠. 그렇죠. 이런 본전 사람들, 생각 나니까. 나 그냥 본전만 되면 팔을래. 근데 그 본전만 되면 팔을래가 아무도 없어지는 순간이 신고가거든요. 네. 그러면 팔 사람이 없어요. 본전만 되면 팔을래 더 이상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얼마 남으면 팔을래인데 얼마 남을지 아무도 몰라요. 왜? 신고가기 때문에. 신고가는 30억짜리 아파트가 40억을 갈지 50억을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특히 주식에서는. 왜냐하면 주식은 10배고도 나오고 10배도 그러니까요. 나오고 하니까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얘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을 왜 했냐면 지금 지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지금 지수의 역사적 신고가는 얼마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냐면 3,300 정도, 3,330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지수가 3,100이란 말이에요. 그럼 3,100과 3,300은 얼마 안 남았어요. 6, 7%. 네. 그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화요일이었죠. 어제 하루에 3%가 올랐습니다. 3,000에서 3,100을 바로 갔거든요. 네. 1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막말로 3%씩 이틀만 오르면 돼요. 말이 쉽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또는 열흘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5, 6%가 오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제 막 얘기죠. 전고점 뚫었다 막 기사 나오고 막 그렇죠. 이제 막 난리 이게 나겠죠. 그래서 또. 3,300만 뚫으면 6%만 오르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지수상으로는 종목별로는 물린 사람이 있지만 크게 봐서 평균값인 지수로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주식을 사서 물린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평균값으로는. 그러면 보유자들도 이제 나 이제 본전 됐고 이제 더 이상 안 팔아도 되겠다. 또는 매수하는 사람도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더 사야지.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걸 우리 오버슈팅이라고 하거든요. 오버슈팅이 나올 거예요. 오버슈팅 보통 5%에서 10%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3,300에서 10%면 올라서 3,600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기본적으로 3,300 신고가는 거의 확실히 돌파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 3,500에서 4,000 사이까지는 간다. 적게 가도 3,500, 많이 가면 4,000. 요 정도는 올해까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올해라고 해봐야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 6개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9일부터 두 달 동안 35%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6%만 오르면 3,300 신고가고 거기에서 10%만 올라도 네. 3,300이 또 330이 오르니까 3,600, 700이 아무리 단순히 생각해도 지금 그냥 지수 코스피 200 뭐 이런 거 사놔도 30%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승장에서 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면은 딱 평균값을 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저점에서 뭐 한 1,500에서 최저점에서도 최고점에 못 파니까 만약에 코로나 저점 뭐 한 1,500이나 1,600에서 사서 코로나 이후 고점이었던 3,000 또는 3,100, 200에서 팔았다면 정확히 지수만으로 2배를 벌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2배보다 훨씬 더 많이 번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를 샀거나 네. 주도주 LG전자, 현대차 이런 것도 3배씩 올라갔거든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 장이 만약에 지수가 신고가를 뚫고 3,500, 4,000을 간다면 종목별로는 사실 뭐 2배, 3배짜리가 속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속출했지만 앞으로도.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상승장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업종을 잘 선택해야 되고 업종을 잘 선택하고 원픽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근데 지수가 상승한다면 업종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기존 주도 업종이 가느냐 바뀌느냐. 근데 사실은 1차적으로는 지금 한번 바뀌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기존 주도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산, 조선, 전력.
전력 이 세 개가 네. 기존 3인방 주도 업종이었어요. 뭐 5배, 10배씩 올랐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바뀌었던 게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때문에 지주사, 증권주, 그리고 AI까지 왔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가장 최근까지 온 AI가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런 게 있어요. 주식은 초반부에 막 오를 때는 앞으로 많이 오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텐베거가 난 거를 앞으로도 10배가 올라간다? 그러면 10배 하면 100배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10배는 자주 나와도 100배는 정말 10년,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제 기억에 100배가 올랐던 종목은 한 20년에 한두 번이거든요. 그럼 그냥 10배 정도라고 한다면 1, 2년 동안 주도 산업으로서 10배 이상 오른 애들은 더 오르긴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시작. 네. 아까 말씀드렸죠. AI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가장 한 업종만 꼽아라고 한다면 저는 AI를 꼽고 싶어요. 근데 AI라는 게 사실 좀 약간 불분명한 것 같기도 불분명한데 해요. 일단 우리의 마인드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 상태, 뭐 기술력 이런 거는 불분명해도 시장에서는 AI 주 이렇게 딱 테마가 잡히는 거예요. 테마가 잡히는 이유는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어떻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저 아파트가 좋아요. 이 아파트가 별로 안 좋고 우리 생각엔. 근데 실제 아파트 상승률을 보면 1년, 2년 동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는 안 올랐는데 저 아파트는 별론데 하는 아파트가 오르죠. 네. 그러면 뭐 실거주 쪽으로는 이쪽이 좋을 수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무조건 많이 오르는 게 앞으로도 더 오르겠네.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정확히 AI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오를 때 네이버 카카오 못 올랐거든요. 또는 챗GPT가 나왔을 때 네이버 카카오 못 올랐어요. 그러면 챗GPT 때, 엔비디아 때는 네이버 카카오는 아직 AI로 인정을 못 받았고 불분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AI 우리 집중 구성할 거야.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 과기부 장관이나 중소기업 장관으로 할 거야. 거기에 플러스 AI가 그냥 막연한 AI가 아니라 뭐 모디 AI 뭐 이런 우리나라 AI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원화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건 굉장히 큰 재료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공약 과정에서 있었고 그거 법안화 시키면은 사실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어요. 쇼핑몰이나 이런데 미국은 실제 그러고 있고 미국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아마존이나 이런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것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화 기반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공약 과정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계속 공약을 걸었고 실제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새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그냥 AI, 막연한 AI가 아니라 신기술, 특히 미국을 베이스로 해서 미국에서 뭐가 발전하고 있지? 우리나라도 이건 필요한데? 요런 시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주도주들 또는 관련주들 또는 수혜주들이 나올 거고 현재까지 나온 애들로는 네이버 또는 카카오페이 또는 LG CNS 뭐 이런 애들이 좀 두주해서 지금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